스코틀랜드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에 스코틀랜드 배가 5척 1200명의 사람을 싣고 그리고 교역물자를 싣고 파나마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다리엔 유역인데요. 여기다가 무역센터를 만들 셈이었죠. 무역센터. 식량난을 겪고 나서 그 무역센터가 그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졌다. 여기까지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스코틀랜드 무역을 공부하는 게 아니죠. 모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분에서 나오겠죠. 자, 모기 질병이 인류의 계획, 정확히 얘기하면 스코틀랜드의 계획이겠죠.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계획과 역사를 좌우할 만큼 강력했다. 해로웠다. 이 정도 이야기 예상하고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심찬 계획은 하지만 was brought down. 수동태인 거죠. 그 계획이 아래로 끌려 내려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 지역의 질병으로 인해서 땡땡 그 지역의 질병이 뭐냐? 황열과 말라리아죠. 요렇게가 동사네요. 그리고 동사 앞뒤를 보면 핵이 있는 명사구. 자, 핵이 있는 명사구가 쉽게 보이고요. 해석을 해보면 사실상 스코틀랜드에서 온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이전에 이 질병의 어떠한 것도 자, 요렇게 마주쳐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물거품이 된 겁니다. 자, 끌려져 내려왔죠. brought down. 왜냐? 그 전에 사람들이 이걸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요. 과거 완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had ever encountered다. 과거 완료다. 아셨겠죠? 6개월이 있다가 전면구고요. 부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end가 문장 두 개를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주어입니다. 핵이 있는 명사구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자, 여기를 x, 여기를 y 문장이라 한다면 y 문장 속에 보면 요 end가 returned, fled 두 개를 나란히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달 있다가 그 사람들의 거의 절반, 그러니까 600명 정도가 사망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던 생존자들도 자신의 배로 돌아와서 도망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fled는 이 flee, 도망가다의 과거형이죠. fled, 도망갔다. 부사절과 주절이고요. 부사절과 주절의 동사 형태를 보면 과거 완료, 그리고 조동사 현재 완료죠.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의 아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동사 뒤에 보면 이렇게 잃는 겁니다. A를 in B에서 잃는 거죠. 해석을 해보면 스코트 사람들의 이뮨 시스템,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much stronger, 훨씬 더 튼튼했더라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나 많은 목숨들을 그렇게 단기간에 잃지 않았을 텐데 하는 거고요. 면역 체계가 강하지 않아서 그렇게나 많은 목숨을 단기간에 잃었다. 즉설법인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much는 stronger 앞에 있는 비교급 강조입니다. even, far, much, still, a lot 뭐 많이 바뀔 수 있지만 very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 잘 체크해 두시고요. 다음 문장. 이 문장은 end가 lived, 살았다. 그리고 died, 죽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동사 뒤의 구조를 보면 얘가 목적어고요. 그리고 이렇게 be 동안에 그리고 without, C 없이 하시면 되겠고 C 자리에는 동명사인 거죠. 그리고 동명사의 목적어는 여기 WH 명사절. 여기서 대인은 질병을 받는 거고요. 질병은 이제 확산이 되는 대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수동태를 썼다는 거 잘 봐두시면 되겠죠. 해석해 볼까요? 자, 놀랍게도 human being, 인간은 어떻게 질병들이 확산이 되었는가? 자, 이해하는 것 없이 수천 년 동안 이 질병과
살았고 이 질병으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강조구문이네요. 여기 부사절을 강조한 겁니다. 여기가 이제 주절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found out 뒤의 목적어는 이렇게 명사절, 얘는 지워도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부사절이 아니라 여기 핵이 있는 명사구, 명사구였군요. 이번 파트에 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뭐 문장들, 아까는 가정법 과거 완료, 여긴 이때 강조 부분, 서술형이나 문법으로 나올 만한 문장들이 꽤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가정법 과거 완료뿐만 아니라 이 문장도 좀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일단 until은 before 계열입니다. 뭐뭐 할 때까지니까. 근데 이제 not과 before가 합쳐지게 되면 after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할 때 that 이하는 자, 이러고 난 이후였다. 비로소 이렇게 이러고 난 뒤였다라고 애프터 계열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셨겠죠? 그래서 서술형이 나오게 된다면 문장을 딱 주고 쓰라라고 하는데 이게 뭐 before고 after고 until이고 막 이게 막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not until이 애프터 계열이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문장을 분석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때 강조구문이니까 이렇게 지워도 되겠죠. 이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면구가 문장 앞에 있는 것 뿐이니까. 다만 이때 강조구문 이 that을 지워버리면 도치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냅두고요. 이 부분이 도치되는 거죠. 과거형이니까 did we find 이런 식으로 바꾸면 도치가 되는 문장이다. 아셨겠죠? 물론 이제 나머지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find out 이 부분만 도치되는 거니까.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모기들이 말라리아를 퍼뜨린다고 발견한 것은 비로소 19세기의 마지막 이후였다라는 거고요. 전면구입니다.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는 대절이고요. 자, 요 대는 지워도 되겠죠. 해석을 해보면 이러한 발견 이전에는 그 어떠한 누구도 이 작고 귀찮은 벌레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나 깊게 영향을 주는 중이었다. 영향을 주던 중이었다. 라고 상상할 수 없었다라는 거고요. 여기 언어잉 ing 잘 봅시다. 그리고 여기 과거 진행형. 과거라고 하긴 좀 그런가요? 어쨌든 과거 진행형. might까지 합쳐서 됐겠죠? 다음 문장. 주어고요. 동사입니다. 목적어는 대절이고요. 자, 이 that은 지워도 되겠죠? 다시 주어고 이렇게 동사고 not free 자유롭지 않다. from 뭐뭐로부터 행명사고로부터 됐겠죠? 해석을 해보면 이제 우리 모두는 인간의 역사가 자연 세계의 더 워킹 작동들 즉 모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스코틀랜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리고 이 부분은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모기 질병이 인류의 계획 역사를 좌우할 만큼 강력했다 라는 이야기 쭉 이어지는데요. 일단 앞부분 이야기한 것처럼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희망을 안고 파나마로 떠났습니다. 자, 하지만 그 야심찬 계획, 그 희망찬 계획은 지역 풍토병, 이 모기에 의해 전달이 되는 황열과 말라리아에 의해서 아래로 끌어내려졌다. 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스코틀랜드에서 온 사람들, 그 어떠한 사람도 전에 이러한 종류의 병을 마주한 적이 없었죠. 마주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는 모기가 전파하는 황열과 말라리아에 취약했다는 얘기입니다. 6달 있다가 거의 절반이 사망했고요. 남아있는 사람도 배로 돌아와 도망쳤다고 합니다. 죽거나 도망쳤다. 이 강력했다 이야기를 계속 패러프레이징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면역 체계가 그렇게나
그러니까 상당히 강했더라면, 아주 훨씬 더 강했더라면 그들은 단기간에 그렇게나 많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거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면역 체계가 아주 약했기 때문에, 즉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나 많은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 인류의 계획, 역사를 좌우한 거 맞죠? 자, 그리고 글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놀랍게도 인간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그 병들이 퍼지는가 이해하지 못하고서 이 질병과 함께 살아오고 이 질병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병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렇죠? 19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여기까지 우리는 모기가 말라리아를 옮긴다는 것을 알았다 라는 거죠. 이 19세기 말이면 굉장히 늦은 겁니다. 이 발견 이전에는 모기가 말라리아의 원인이다 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작고 귀찮은 벌레 모기가 우리 생활에 그렇게나 깊이 영향을 주는 중일 거라고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몰랐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인간의 역사가 자연세계의 워킹, 즉 모기인 겁니다. 모기의 영향으로부터 더 크게 하면 자연의 작용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모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기의 포식자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와 스코틀랜드에 미친 영향을 한번 보죠. 물론 로마는 했지만 복습하는 측면에서 빨리 가보도록 하죠. 로마 제국이 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로마 제국이죠. 서로마 제국이 망했는데 일반적인 이유로는 외세, 침략, 경제 문제, 부패 등이 언급이 되는데요. 사실 거기에 모기도 끼어 있습니다. 컨트리뷰트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기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서로마 제국에 모기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마 제국은 습지로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여기가 이제 모기와 말라리아의 어떤 핫스팟이었다, 번식지였다. 기억나시죠? 근데 좀 재미난 거는 이게 모기가 부정적인 역할만 한 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외세를 막아줬고요. 하지만 질병이 도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퍼지자 인구가 감소하게 되었다. 즉 모기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모두를 가져다 주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스코틀랜드 이야기입니다. 1698년 배 5척 1200명, 이 사람들이 교역물자를 가지고 자, 출항하더라. 파나마 다리엔 지역으로 가더라. 거기다 트레이드 센터를 지으려고 했더라. 그리고 트레이드 센터는 식량난과 경제적 성장, 자, 이 두 개를 염두에 두고 진행이 되었던 거죠. 근데 당연히 실패합니다. 당연히 모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로컬 디시즈, 풍토병이죠. 뭐 황열이라든지 말라리아. 그러니까 파나마 지역에 막 있었는데 스코틀랜드 사람이 면역이 별로 좋지 않았죠. 그래서 6개월 안에 반이 사망하고 반이 플레드, 도망쳤다. 여기는 죽었고. 그렇죠? 이 모기가 나라의 역사와 제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모습 정리 잘 된 것 같고요.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수천 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하죠. 19세기까지도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자연이 인간 역사에 영향을 끼치더라, 요 사실입니다. 자, 이해되셨겠죠? 잘 정리된 것 같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과 스코틀랜드의 차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필기 잘하시고 내용 정리도 잘하시고 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